안녕하세요. 두잇 안드로이드 앱 프로그래밍 둘째 마당 6장 그래픽 부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픽은요, 우리가 뭐 버튼이든 아니면 뷰든 화면에 직접 선을 그리거나 또는 사각형을 그리거나 이런 것들을 직접 할 수 있는 기능을 그래픽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버튼이라든가 또는 화면에 어떤 레이아웃을 만들고 나서 그 레이아웃이 화면에 보여질 때는 내부적으로는 이 그래픽 처리를 다 하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직접 안 했다 뿐이지 실제로는 버튼이라고 하는 버튼의 어떤 테두리나 이런 것들을 선으로 다 그려주고 이런 과정들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글자를 그려주는 과정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그래픽이라고 하는데 이번 장에서는 이제 그래픽을 보면서 내부적으로 이렇게 동작하는구나라고 하는 걸 이해하는 데 중점을 두시면 됩니다. 자, 이해하는 데 중점을 두시면 되고 실제로 이제 우리가 페인트보드라고 해서 일종의 손글씨 쓰는 거죠. 자, 손글씨 앱을 하나 구성을 해볼 겁니다. 그래서 손가락으로 화면을 터치했을 때 그때 손가락을 따라서 선이 그려지는 이런 기능이죠. 그래서 이런 기능 자체를 만드는 거는 여러분이 이 그래픽에 대한 내용을 좀 이해를 하고요. 그 다음에 선을 그릴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본 후에 손가락으로 터치하는 그 이벤트 처리를 해주면 손글씨 쓰는 앱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기능까지 한번 만들어 보시면 그래픽이 이렇게 동작하는구나. 내부적으로 안드로이드의 뷰라고 하는 게 이런 그리는 과정을 거쳐서 표시가 되는구나라고 하는 걸 이해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전 장에서 5장에서 맨 뒤에 부분에서 멀티터치 이미지 뷰어라고 하는 거 이제 설명을 했었죠. 그래서 그 코드가 이제 처음에는 좀 어렵게 느껴질 텐데요. 이 그래픽 부분을 하고 나서 다시 5장에 있는 마지막 부분을 한번 보시면 조금 더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그래픽이라고 하는 장에서 우리가 볼 내용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순서가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간단한 그래픽에 대한 기본 내용을 좀 볼 거고요. 우리가 이미지라든가 이런 것도 그래픽으로 그려줄 수가 있습니다. 이미지 뷰를 사용하면 뷰 위에다가 이미지를 딱 설정하기만 하면 얘가 알아서 보여주죠. 근데 그게 아니라 직접 우리가 위치를 잡아서 그 위치에다가 이미지를 그려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손글씨 쓰는 그 페인트보드라고 하는 거 한번 해보고요. 그 다음에 그 나중에 우리가 그 사진 찍기 기능 뭐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해볼 텐데요. 자, 그 기능을 위한 뭐 미리 볼 수 있는 정도의 기능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반 뷰하고 좀 다르게 서피스 뷰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서피스 뷰를 직접 건드릴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이 서피스 뷰를 이용해서 우리가 카메라 미리 보기나 이런 것들을 만들 수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카메라 미리 보기나 이런 것들이 서피스 뷰를 이용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자, 서피스 뷰가 뭔지에 대한 거는 한번 좀 이해를 해보는 게 필요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요 기능 자체는 뭐 기본 과정, 근데 지금 기초 과정이라기보다는 기본 과정 안에 들어있는 약간 중급에 가까운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전 장에서도 그랬지만 이 뒷부분에 대한 거는 여러분 나중에 잘 이해가 안 되시면 나중에 다시 돌아와서 어느 정도 이렇게 뒷부분까지 더 나간 다음에 나중에 돌아와서 다시 보시는 게 더 이해가 빠를 수도 있습니다. 자, 일단 빨간색 사각형 그리기라고 하는 첫 번째 부분에 들어가서 우리가 직접 뷰를 하나 만들어 볼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뷰라고 하는 걸 상속해서 뭔가를 만드는 거를 부분적으로 해봤죠. 그죠? 어떤 뷰를 상속을 하게 되면 화면에 보이는 목적으로 만드는 게 뷰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뷰에다가 다양한 다른 기능을 추가를 해서 액티비티 메인.xml 같이 다른 화면에 이제 추가를 할 수 있게 그렇게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는 우리가 뷰를 상속해서 새로운 뷰를 만든 다음에 그 뷰에다가 그래픽으로 한번 그려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고요. 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새로운 프로젝트의 이름은요. 자, myview라고 그냥 만들어보죠. myview. 자, 뷰를 상속해서 새로운 뷰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됩니다. 자, 패키지 이름에서는 그냥 my자를 한번 빼보고요. 자, 그리고 next, finish 눌러서 자,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어 봅니다. 새로운 프로젝트가 만들어지면 새로운 뷰를 하나 정의해 볼 거예요. 우리가 이제 흔히 버튼을 상속해서, 자, 버튼을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버튼을 상속해서 새로운 버튼을 만드는 걸 생각하면 좀 쉽죠. 그래서 뷰라고 하는 게 버튼이든 텍스트 뷰든 전부 다 이 뷰 자체를 상속해서 만드는데, 자, 우리도 그걸 상속해서 새로운 걸 하나 만들어 보겠다는 거죠. 자, 패키지 선택하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서 New Java Class 해봅니다. 자, 그리고 여기다가 자, 마찬가지로 뭐 myview라고 해도 되고요. 자, 커스텀 뷰라고 하나 만들어 봅니다. 커스터마이징이라고 하는 게 뭔가를 변형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내 목적에 맞춰서 슈퍼 클래스에다가 뷰라고 입력하시고 저렇게 선택을 하시면 되겠죠.
자, OK 누르면 새로운 뷰 객체가 하나 정의가 됩니다. 자, 그리고 extends view라고 해서 뷰를 상속하는 게 되겠죠. 자, 이 안에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서 generate constructor를 먼저 눌러줍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필수 생성자 두 개죠. 이제 필수 생성자가 두 개라고 하는 거는 지금 뭐 여러 번 해봐서 좀 이해가 될 겁니다. 자, 생성자 두 개를 자, 이렇게 만들어 놓고 필요하면 자, 여기서 자, 필요한 기능을 여기다 넣어주시면 되겠죠. 자, 커스텀 뷰라고 하는 거의 생성자가 필수 생성자가 두 개고요. 자, 책에서는 뭐 하나만 일단 만들어 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자바 소스 코드에서 이 뷰 객체를 사용을 할 때는 자, 요 위에 있는 컨텍스트 파라미터 하나를 받는 것만 호출되니까 얘에다가 자, 요거만 추가해서 해본 게 이제 책에 있는 코드고요. 우리가 XML 레이아웃에다가 이 뷰 객체를 태그로 추가해서 만약에 인플레이션 과정을 통해서 얘가 내부 그 안드로이드 시스템이 자동으로 객체를 내부에서 만들어주는 경우에는 얘가 호출이 되죠. 애트리뷰트라고 해서 XML 레이아웃에 추가한 그 속성을 같이 쓰게 되는 겁니다. 근데 아무튼 두 개를 같이 쓴다라고 하면 자, private void init이라고 해서 컨텍스트 객체를 전달받는 초기화 메소드를 하나 정의를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도 init 호출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생성자에서도 init이라고 해서 호출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그 초기화 메소드 안에서 여러분 이제 필요한 걸 하면 되는데 이 안드로이드의 그 그래픽 처리하는 거는요 표준 자바하고 좀 다릅니다. 이 그래픽 처리하는 게 모바일에서는 워낙 느리게 동작하다 보니까 안드로이드에서는 표준 자바의 기본적인 그 자바 문법이라든가 유틸리티 클래스 등을 가져오긴 했는데 이 그래픽 처리하는 거라든가 UI 시스템은 완전히 새로 설계를 하죠. 그래서 기존의 표준 자바하고는 좀 다른 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안드로이드의 UI 시스템을 새로 설계를 할 때 상당히 많은 부분을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에서 처리하는 뭐 여러분이 이제 보시면 .NET 프레임워크니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래서 그 안에서 처리하는 방식을 상당히 많이 차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픽을 그릴 때도 그래픽을 그리기 위한 속성을 담아두는 거를 페인트 객체라고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변수로 우리가 페인트라고 하는 객체를 하나 선언을 합니다. 자, 그리고 init이라고 하는 초기화 메소드에서 paint라고 하는 거는 new paint라고 해서 객체를 하나 만들어주죠. 이 paint는 우리가 색상을 어떤 걸로 할 건지 뭐 이런 정보들을 이 paint에서 설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 paint 객체를 우리가 그래픽 그리기를 할 때 paint 객체를 사용하도록 그렇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 paint라고 하는 거에 보면 set color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컬러점 예를 들면 red라고 해서 빨간색 설정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페인트 객체를 이용해서 이제 그리기를 해야 될 텐데 그리기를 하는 거는 자, 이 내부에서 이제 그려주겠죠. 이 뷰 객체를 그리기 위한 어떤 그 그리기 메소드가 구현된 곳이 있겠죠. 근데 여러분이 뭔가 직접 그려주고 싶다라고 하면 자, 여기에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서 generate override 메소드를 눌러서 뷰라고 하는 클래스에 정의된 on으로 시작하는 콜백 메소드 중에서 자, onDraw라고 하는 메소드가 있어요. 자, 이 메소드를 선택을 해서 OK를 눌러줍니다. 그럼 이 메소드를 재정의할 수가 있는데요. onDraw라고 하는 메소드는 여러분이 만든 이 뷰가 화면에 보여지기 전에 자, 호출이 돼요. 그래서 만약에 뭔가 그릴 내용이 있으면 여기에 있는 캔버스에다 그려주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이 캔버스는 이 안드로이드에서 그래픽을 그릴 수 있는 객체입니다. 여기 onDraw에 전달되는 캔버스 객체는 그 화면에 직접 그려지게 만들어주는 캔버스 객체예요. 그래서 자, 여기 아래쪽에다가 예를 들면 canvas.draw rect라고 하는 걸 호출하면 사각형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예를 들면 100, 100, 200, 200 그 다음에 마지막에 페인트 객체 우리가 아까 위에서 만든 거죠. 그래서 color.red라고 하는 색상을 지정한 게 있는데 이 그래픽을 그릴 때의 속성 객체인 페인트를 전달해 주면서 좌표 값을 넣어주면 사각형을 하나 그리게 됩니다. 자, 이게 이제 그리기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되는 거고요. 자, 재정의를 onDraw를 재정의한 다음에 이 onDraw가 호출되는 시점이 이 뷰가 화면에 보이기 바로 전에 그래픽을 이 안에서 그려주세요 라고 하는 거니까 자, 드로렉스 사각형을 그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다시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서 generate override 메소드 그 다음에 자, 부모 클래스의 on으로 시작하는 메소드 중에서
자, 온터치 이벤트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이거를 OK 누르면, 자, 이거는 이 뷰를 터치했을 때 호출이 되죠. 그래서, 자, 터치했을 때 우리가 터치를 한 정보를 가지고 처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모션 이벤트라고 하는 파라미터가 전달되죠. 그래서, 자, 액션이라고 하는 정보를 뽑아낼 수 있어요. event.getAction이라고 해서, 자, 이 액션이라고 하는 정보가, 자, 모션 이벤트 점 해보면 상수가 정의되어 있는데, 자, 액션 다운이라고 하면 손가락이 눌렸을 때입니다. 그럼 손가락이 눌렸을 경우에 토스트 메시지를 하나 띄워주겠다 라고 하면 toast.make text 그 다음에 뭐죠? this라고 한번 해볼까요? this 그 다음에 여기에 자 눌렸어요 뭐 이렇게 간단하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toast.lengthlong.show가 되겠네요. 자, 여기에 this로 하니까 이게 뷰니까 안 되는군요. 여기에 get, 자, application, context. 이것도 없네요. 그러면 여기에 get context라고 하는 걸 가지고 context 객체를 참조할 수가 있죠. 마지막에는 return true 해줍니다. 자, 우리가 책에 있는 거하고는 약간 다르게 또 구성을 해봤어요. 코드가 약간씩 좀 다르게 상황에 맞게 그렇게 다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주고요. 커스텀 뷰라고 하는 게 하나 정의가 됐으면, 자, activity main.xml에 가서, 자, 이걸 추가할 수 있겠죠. 텍스트 뷰라고 하는 게 이렇게 들어가 있고, 레이아웃에 constraint 레이아웃이 있는데요. 자, 이거를, 자, relative layout으로 한번 좀 더 단순하게 바꿔보고, 자, 이 속성들은 필요 없으면 빼고, layout width하고 height만 남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가운데에다가, 자, 여러분이 만든 자, 커스텀 뷰라고 하는 걸 찾아보면 돼요. 이렇게 여러분 직접 만든 건 패키지 이름까지 같이 넣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레이아웃 위드스하고 하이트를 매치 페런트로 하면 화면을 꽉 채우겠죠. 자, 화면을 꽉 채운 여러분의 뷰를 여기다 추가를 하고 실행을 한번 해봅니다. 자, 실행을 해서 어떻게 동작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에뮬레이터 쪽으로 한번 실행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보면, 여기 있네요. 100x100, 200x200이 요 정도의 좌표값인가 봐요. 픽셀 단위로 해서. 그 다음에 클릭해보면, 이렇게 토스트 메시지가 보이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해본 거 뭐예요? 커스텀 뷰라고 하는 거 새로운 거를 정의를 하고 나서 XML 레이아웃에 한번 추가를 해본 겁니다. 자, 우리가 책하고는 약간 다르게 구성을 했는데요. 책에서는 어쨌든 소스 코드에서 add view라고 하는 걸 가지고 커스텀 뷰 객체를 만든 다음에 추가하는 것도 가능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뷰라고 하는 거를 직접 상속해서 이렇게 한번 추가를 해봤습니다. 자, 그랬더니 그래픽을 직접 그릴 수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픽을 그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자, 우리가 상속을 해서 자, 캔버스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그리는데 그 그리는 시점이 온드러라고 하는 데서 그린다라고 하는 거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조금 이따가 이제 이 그래픽 그리기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